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이 있어서요. 이 부분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을 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가운데서 엔터 섹터가 또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도 바로 이 섹터 내 종목 SM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양호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2월 중순 즈음에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의 추천주였습니다. 당시에는 6만 원대 중반이었는데요. 목표 주가 8만 원도 터치를 했고 오늘 이 8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었죠. 수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한 달간 시장이 휘청이는 가운데 이 SM 한 종목이 있었더라면은 또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윤 부장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SM 요즘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우선 엔터주가 사실은 시장 기대도 있었지만 시장 기대보다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자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운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 전체적으로 그리고 SM 개별 종목으로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SM을 그 카카오가 인수한다라는 이 인수설이 좀 나온다. 당연히 카카오에서는 SM과 카카오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부분들이 오늘 주가 그리고 전일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인 8만 원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8만 원이라는 주가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도 상당히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 자체를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굉장히 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엔터주에는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리스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들, 이제는 위드 오미크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콘서트 재개는 상당히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본다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8만 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고점 부근입니다. 정고점 부근에서는 몇 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은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0%든 50%든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수익 실현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수급적으로 크게 깨지거나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M입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만큼 일정 부분은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을 한켠에 챙겨 두시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2차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이상 신호만 나오지 않는다면 수급이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악재가 나온다거나 특이사항만 없다면 꾸준히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요. 오늘장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 또 원전 관련주 일찌감치쯤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개장 함께 준비해 주시는 이분 김영일 전문가고요. 한신기계를 이 종목 2월 달에 먼저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신기계입니다. 2월 22일에 제시가 됐었고 당초에는 3,0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3,700원 정도대에 사서 4,200원을 일주일 만에 터치를 하면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가로 5,000원 설정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5,8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보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수익은 50%가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건설, 그 외 플랫폼 규제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제 기대감이 떠오르는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원전 산업은 반드시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친환경 산업이고 이 친환경 산업에서도 이제 원전이 가장 이제 선두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죠. 때문에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이제
힘든 구간일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종가 자체가 신고가로 형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다음 주 정도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주 순환매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다른 정책주 순환매를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보름 정도 해서 이제 한 60% 정도 나와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이제 다른 이제 또 좋은 종목을 이제 매매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수익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TV 추천주들을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면서 단기에 큰 수익 안겨주기도 합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라스트 찬스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추천주 IT 섹터 내에서 DB하이텍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의 흐름 리뷰해 주시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IT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과 같이 반대로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도 반도체 섹터가 공급체인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호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TSMC가 8인치 파운드리 가격 같은 경우에 10에서 한 20%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UMC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가격 관련돼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업황 관련된 부분이 장기적인 호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2021년도 영업이익이 한 3,800에서 900억 정도 나왔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까지 감안하게 되었을 때 6천억 정도 이상까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 상승과 함께 DB하이텍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이렇다 할 동향은 없었지만 제시해 주셨던 모멘텀 여전하니까 또 그대로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고민이 좀 많이 됐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권에 위치를 하면서도 실적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기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나 IT에서 골라봤고요. SFA 반도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향 관련돼서 메모리 패키징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향 관련돼서 한 70%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메모리 패키징 관련돼서 PC랑 서버랑 모바일, 디램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서버형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매출 증대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서버형 관련돼서 디램의 출하를 2에서 3분기 때 조금 더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FA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2, 3분기 때 더욱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패키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요즘 후공정 관련돼서 더욱더 가격에 대한 인상폭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5 관련돼서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결국 패키징 관련돼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이 CIS 관련돼서 패키지랑 테스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출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돈을 잘 벌고 되고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202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600억대 후반에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조금 보수 쪽에서 전망을 하는 쪽이 한 9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조금 1000억도 넘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많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요즘 변동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SF의 반도체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다는 점에서도 안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은 이 7,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2022년도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7,600원 부근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7,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IT 섹터 관련돼서 보다 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손절가는 6,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연체 수준은 회복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TV 유튜브 라이브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4시고요. 김영일 전문가, 오늘 한신기계 목표가 도달 소식 전해왔던 김영일 전문가가 준비했습니다. 상승에 걸맞은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과연 어떤 팁이 있을지 이 시간도 많이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